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매물대 돌파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돌파와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갖는 의미와 또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뭐 52주 신고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일정한 박스 구간의 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이후에 받는 자리가 그리고 일정한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매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과 그냥 전고점 돌파, 매물대 돌파가 일어나면 돌파된 자리를 지지 저항으로 삼아서 지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매매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매매 대응을 하는 마인드 세팅 과정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 자리가 확신을 갖고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매수 이후에 그리고 물론 깊게 하락을 준다면 손절을 칠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매수하는 것과는 그 구간에서 버텨내는 힘과 그리고 확신을 갖는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매물대 돌파, 전고점 돌파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 차트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점이 된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 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도 제가 이 구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전 매매 영상이 있고요. 단기간에 정배열 초기를 만들고 정배열 초기는 여기서 이제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꽈배기처럼 이평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로의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평선 정배열이 만들어지면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영상도 여러분들과 공유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짧은 구간에서의 요런 단기간 의 횡보 구간이 있었죠. 자, 요런 구간에서도 요렇게 이제 횡보하는 과정에서의 이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자들이나 매도하는 매도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집중되는 구간, 그리고 그 뚫지 못하는 고점 라인을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매물대.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는 부분이에요.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저는 주가를 분석할 때 차트를 분석할 때도 일봉 차트가 됐던 분봉 차트가 됐던 모든 것을 이 돈에 관련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도 또 굉장히 많은 영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자,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건 이 종목이 당일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뭐 52주 신고가, 매물대 돌파, 전고점 돌파, 분봉상의 돌파 이런 매매로 대응을 하실 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가능하니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고점 라인에 부딪혔던 자리들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요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겠죠.
일명 우리가 물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물려서 홀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끝까지 홀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본전 구간에 오지 않아서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버티면서 홀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매수 물량을 갖고 있는 매수자들은 본전이나 조금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는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하고 싶어지겠죠.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내 매수가를 주질 않았으니까, 본전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활발하게 매도가 일어나는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매물출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장대 항봉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어느 매수 주체는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종목에 베팅을 하는 매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렸던 매수자들의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내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더 강한 힘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장대 항봉이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매물들, 물려있던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횡보를 하는 구간의 매물들이 쌓이게 되면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돈이 유입이 되고 장대 항봉으로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이 종목을 끌어올려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짧은 구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자, 여기에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본전이 안 됐겠죠.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누군가 사고를 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대물보상도 해줘야 되고 차도 고쳐줘야 되고 대인배상도 해줘야 돼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합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고를 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사고를 쳤던 사람들의 피해금을 여기서 누군가가 그냥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는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조금 기다렸더니 누군가가 여기서 그 돈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를 친 사람들의 상황을 갖다가. 그러면서 돈을 더 준대요. 위로 더 끌어올리면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외려 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격이 여기서 샀던 물량보다 가격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어때요? 냅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던지겠죠. 그게 매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보상을 해준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앞에 사고 친 사람들의 사고를 갖다가 다 뒤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쵸? 왜 이상할까요? 여기서 사고 친 사람들의 사고 그 문제를 갖다가 돈을 써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오히려 더 비싸게 돈을 주고서 보상까지 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서 사고 처리해주고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은 무슨 골빈 것도 아니고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려고 이런 짓을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 뒤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진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사고를 쳤던 사람들의 피해 보상금을 다 보상을 해주고 돈을 썼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고를 쳤던 물량, 매물들,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매물들을 비싸게 돈을 주고 되사서 살짝 흔드는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켜서 그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이나 일정하게 부딪혔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진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전고점 돌파, 매물대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진다?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의 어떤 세력들이 아니면 그 종목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돈을 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큰 시세에 초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봉의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일봉의 돌파 자리가 나온다면은 분봉에 들어가서 타점을 잡아서 그 자리를 공략을 하고 수익을 내는 돌파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던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승률과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승률과 수익률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던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간단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 이번에는 에이스테크라는 5G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5G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렸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주가가 한 차례 앞에서 상승을 주고 쭉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기간으로 따지면 6월 달에서 그 다음에 거의 6월 달까지 여기까지 주가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렸겠죠.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서 사고가 아까 제가 교통사고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다시 자, 요 자리를 회복을 했어요. 주가가. 여기서 비싸게 자기 돈을 주고서 그거를 보상을 해준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돈을 쓰니까. 비싸게 보상금을 치러주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더 수익을 낼 목적으로 비싼 돈을 대가를 치러준다니까요. 자,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골비지 않는 이상, 골이 비지 않는 이상 이상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상승이 나올까요? 여기서 베팅을 한 매수 주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 돌파와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장대 항봉과 거래 대금이 실린다면 매수 대응을 했을 때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최근에 핫했던 현대차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이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있었죠. 여기도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만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를 쳤던 사람들은 이렇게 깊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얼마나 이 피해 보상금이 커졌을까요? 그쵸? 피해가 컸겠죠. 그런데, 자,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보상을 해줬어요. 자,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죠. 자, 여기서 거래가 최초로 터졌죠. 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일단 처음 한번 터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자, 앞에까지 보더라도 여기 물론 한번 거래가 터진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그렇다 쳐도 이틀 후에 여기서 장대 항봉이 터져 나오면서 앞에 있는 사고가 난 이 보상금을 치러줘야 될 사람들의 물량들을 다 보상을 해줬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예, 여기서 이제 보상금을 치른 이 대가 대비 아직 이 여기서 매수를 한 매수 주체들은 큰 상승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아직 수익을 좀 못 챙긴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차후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공부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자, 기아차는 제가 여기다 선을 그어놨네요. 자, 요런 매물대들도 있었어요, 앞에.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도, 자, 여기까지 이제 피해가 커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돌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돈을 썼어요. 다 보상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흔들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돌파를 하고 거래가 터지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죠. 자, 그러면 기아차는 현재 시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파된 이 전고점 라인을 또 잘 지켜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기아차는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상으로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분에서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5만 3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2배 반 정도는 올라왔어요. 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가격상으로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누군가가 앞쪽에 물려있는 매물들에 대한 보상을 다 치러줬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저 매수 주체들은 과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자, 일봉만 보더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앞에 매물대의 돌파, 전고점 돌파도 의미를 갖는데 분봉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분봉상 3분봉 돌파 매매 내용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강했던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한번 볼까요? 자, 피플바이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피플바이오 여기 돌파 나올 때 강하게 장대 항봉이 뽑아져 나오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분봉상으로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날이 11월 3일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1월 3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요 날이거든요. 자, 요 날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가 일정하게 3일 동안 저항을 받던 고점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사고가 났죠. 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대 항봉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 보상금을 줬습니다.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 사고를 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줬어요. 더 비싼 돈을 주고. 그러면은 이 보상을 해준 매수 주체는 헛돈을 쓰기 위해서 보상을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분봉상에서조차도 단기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오죠. 그래서 분봉상에서도 매물대 돌파, 의미 있는 매물대, 전고점 돌파, 의미 있는 전고점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할 때 제가 3분봉 돌파 매매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했듯이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정해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 다른 자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제가 요 날도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 돌파 매매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렇게 거래가 실리죠. 여기 시초가 돌파할 때도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시초가에 매매 대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물렸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 피해 보상금을 여기서 다 해줬어요. 거래가 터지죠. 상승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사고가 터졌네요. 피해가 생겼어요. 여기서 피해 보상을 해줬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일봉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분봉상에서조차도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 돌파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리를 돌파하면은 그 자리에 의미가 부여가 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봉상 움직임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주급이나 강한 테마나 이슈로 상승을 크게 줬던 종목들의 일봉상에서의 일정한 지지저항 라인을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자리, 분봉상에서의 일정한 매물대와 지지저항을 돌파를 하는 자리,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 그런 의미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 누군가는 사고를 쳐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매수 주체들이 그 피해 보상금을 다 해주고 더 비싸게 값을 치러주면서까지 돈을 쓰면서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매물대 돌파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 봤고요.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그런 자리에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연습 매매를 해보시는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